네, 여러분 안녕하세요. 간 보는 의사원입니다. 얼마 전에 제가 신문 기사도 그렇고 방송에서 되게 너무 우리 환자 이야기다라고 되게 마음에 와닿는 얘기가 있어서 우리가 놓치기 쉬운 간 건강이랑 정신 신호에 관한 얘기를 좀 해볼게요. 그리고 오늘은 또 역시나 금주의 의지를 살릴 수 있는 술 얘기고요. 그리고 의지만으로는 절대 해결되지 않는 이야기입니다. 여러분 아마 레슬링의 전설, 우리 뭐 애틀랜타 그리고 올림픽 때 금메달 따셨던 아주 유명한 분 있죠. 세계 최초 두 체급 그랜드 슬램 한국 레슬링의 전설 신건호 선수 이야기입니다. 사실 신건호 선수는 왕년에 올림픽 금메달리스트고 안 된다는 말을 뒤집고 결국 이제 해냈던 분이시잖아요. 그리고 제 기억으로 아마 96년, 2000년도 다 금메달 2연패였던 것 같아요. 근데 그러니까 엄청나게 자기 관리라든지 그 다음에 그런 의지라든지 뭐 일반인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되게 강했던 분인데 2022년쯤인가 한 방송에서 이제 되게 술을 많이 드신다라는 얘기가 좀 나오기 시작했고 그때 신문 기사도 저 한번 읽었어요. 그 술을 많이 드셔서 어머니가 되게 걱정하시는 그런 인터뷰도 있었고 근데 막 신고는 되게 답답해하면서 나는 술 그런 루머에 대해서 괜찮다. 내가 뭐 알코올 중독이라는데 나 멀쩡하다. 막 곧 죽는다고 사람들이 얘기하는데 나 이렇게 멀쩡하지 않냐 이렇게 얘기를 하셨어요. 근데 이미 그때 제 느낌에 상당히 많이 드시는데 그리고 뭔가 이렇게 내가 술 먹는 양을 계속 부정하던지 이걸로 봐서는 아마도 알코올 의존증이 있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겠다라고 생각을 했어요. 그리고 이후에 방송 나오시는데 얼굴이 자꾸 이제 좀 검어지시더라고요. 그래서 약간 간이 안 좋을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했는데요. 2026년에 조선의 사랑꾼에 저희 저번에 우리 그 술 현명하게 먹는 방법 찍어주셨던 저희 병원 김상균 교수님께서 같이 방송에 나와주셨는데 김상균 교수님께서 신건호 선수를 진단을 했고 몸이 안 좋아서 이제 2026년에 진단을 받았더니 이미 알코올 강경변증이 와 있었고 간암까지 있었습니다. 천만다행으로 초기 간암이어가지고 그래도 잘 치료는 됐던 것 같고요. 아마 신건호 선수가 그때부터 좀 뭐 몸 회복도 좀 느려지고 컨디션이 좀 안 좋았다 이런 얘기를 방송에서 하셨던 것 같아요. 근데 사실 몸이 좀 안 좋은 거 깨달은 거는 꽤 됐는데 이게 진단 몸이 생각보다 더 안 좋은 거 아니야? 약간 이런 무서움 때문에 병원을 조금 자주 못 왔다, 잘 검진을 못 받았다 이런 얘기를 하셨던 것 같습니다. 그래서 제 생각에 이게 사실 2022년에 이미 위험 신호가 한 번 있었잖아요. 그리고 주변에서 술 좀 줄이라 이런 얘기도 있고 이렇게 미리 조금 검사를 아마 했더라면은 그러니까 술, 간경화, 간암 이렇게 시퀀스 중에 하나를 좀 끊을 수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솔직히 조금 들었고 대부분의 환자분들이 뭐 비형 간염이나 알코올 간경 환자분들이 살다 갑자기 간암이 생겼어요 얘기를 하시는데 사실은 갑자기 간암이 생기는 경우는 크게 많지는 않은 것 같아요. 그래서 이미 그 전에 이제 정기 검사를 좀 했더라면 간경화가 아니라 좀 전 단계, 만성 간질환 단계 아니면 뭐 지금도 다행히 초기 간암이긴 하지만 조금 그래도 더 조기 단계에서 우리가 발견을 했을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요. 그래서 저는 간이 참 이게 무딘 장기인데 그렇게 간 무딘 장기가 힘들다는 신호를 보낼 때는 신호를 절대 놓치거나 무시를 해서는 안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. 사실 신건호 선수처럼 그렇게 정신력이 강한 분도 몸이 보내는 신호를 무시할 수가 있는데 간의 경우에는 이미 증상이 나타났을 때는 되게 손도 못 쓰는 경우가 워낙 많고 그게 지금 2026년에도 그렇습니다. 네, 그래서 저희가 사실 뭐 간이라는 게 막 아주 명확한 신호는 아니지만 피로, 뭐 소화불량, 잦은 술자리, 피곤함 이런 그리고 얼굴 색의 변화 이렇게 좀 여러 가지 신호를 좀 복합적으로 보낼 때 제발 검진을 좀 받으셨으면 하는 생각이 좀 있는 것 같아요. 플러스 제가 계속 얘기 드리지만 신건호 선수도 결국 그 올림픽 금메달리스트를 무너뜨린 게 술이었던 거잖아요. 그러니까 알코올 문제는 의지의 문제는 아닙니다. 뭐 의지하면 대한민국에 신건호 선수보다 더 강한 사람이 있었겠습니까? 근데 그런 분들이 무너지는 거 봐서는 이게 한번 이제 알코올 의존증이 생기게 되면 내 의지만으로 끊는 거는 힘들다. 왜냐면 이제 뇌 기능이 변하고 판단력이 흐려지고 그러다 보니 자꾸 무서워서 도망치는 선택을 이제 하게 되는 거죠. 그래서 알코올 때문에 간이 안 좋아진 분들은 반드시 뇌과뿐만 아니라 정신건강의학과를 같이 챙겨야만 됩니다. 여러분 혹시 뭐 신건호 선수보다 더 자기가 의지력이 강하다고 생각하시면 정신과 안 가셔도 되지만 그렇지 않다면 특히나 알코올 의존증이 동반되는 경우에는 정신과 진료는 필수라고 생각을 해주세요.
그래서 저는 특히나 간에 있어서는 정기적인 검사가 초기 질환 발견의 핵심이라고 생각합니다. 뭐 정기적인 검사 딴 거 없어요. 초음파 보시고 혈액 검사하시고 이 두 개, 그리고 술 드시는 분들은 알코올 사용 평가, 내가 조금 의존하고 있는 거 아닌가, 그리고 정신건강 평가, 요 정도를 반드시 고려를 해야 되고요. 여러분, 그래서 몸뿐만 아니라 마음도 중요합니다. 이게 뭐 알코올 간경화일 경우에 간경화만 치료를 하는데 알코올을 치료를 꼭 해야 돼요. 그래서 그렇게 외로움이나 스트레스를 음주로 이렇게 달래는 습관이 사실은 정신건강에도 굉장히 위험 신호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꼭 좀 기억을 해주세요. 그래서 오늘 제가 얘기 드리고 싶었던 얘기를 좀 정리를 해보면 네 글자. 술 문제는 의지의 문제는 아니다. 알코올은 그 올림픽 금메달리스트도 무너뜨릴 수 있는 놈이다.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간은 침묵하다가 갑자기 무너지는 장기다. 그래서 평소에 우리가 검진을 해야 된다. 그 다음 세 번째, 검진은 두려움이 아니라 용기다. 그리고 오히려 하루라도 빨리 검진을 받는 게 일을 키우지 않고 작게 해결할 수 있는 길이 될 수 있다. 그 다음에 네 번째, 정신과 방문이 패배하는 게 아니라 전략이다. 그러니까 내가 이거는 이제 내 몸뿐만 아니라 정신까지 좋아져야 결론은 몸도 좋아지는 거잖아요. 그래서 패배로 생각을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. 네, 여러분, 이렇게 오늘 심건호 씨에 대해서 알아봤고, 그 수술하고 난 이후에 심건호 씨의 사진을 봤는데 얼굴도 진짜 하얘지시고 되게 얼굴 건강이 좋아지셨더라고요. 실제로 제 환자분들 중에도 술 때문에 얼굴이 처음에는 막 거먹게 막 이렇게 바싹 말라서 오셨던 분들이 간이 좋아지시면서 뽀얘지시고 얼굴 좋아졌다는 얘기를 진짜 많이 들으신대요. 막 그 얘기 들을 때마다 저는 너무 같이 뿌듯해지고 그렇습니다. 여러분, 항상 간 건강 챙기시고 정기적인 검진 잊지 말아주세요. 행복하세요.